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입문 강의 12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1회까지는 33조 1항 각 호 중에 1호하고 2호를 했습니다. 33조는 자타 식별력에 관련된 거고 등록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등록 요건 5단계 기억나시죠? 상품 2조, 3조, 33조, 34조, 35조 5단계를 가는데 그 중에 33조는 자타 식별력과 관련된 거입니다. 그 중에 이제 33조 1항 1호부터 7호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호, 2호를 앞에서 했었고 3호가 나옵니다. 3호가 제일 1호부터 7호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요. 시험에도 3호가 주로 나오고 실무적으로도 일을 이제 변리사가 돼서 일을 하실 때도 3호가 제일 이슈가 많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자, 33조 1항 3호입니다. 3호가 또 이렇게 길어요. 보시면 상품에,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관련된 내용이죠. 1호하고 2호에서도 다 상품과 관련됐습니다. 상품의 보통 명칭, 상품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쓰이는 관용 표장. 근데 3호의 경우에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시기를 되게 길죠. 그래서 이걸 보통 상품 원효 용수평가 생가사시 이렇게 많이들 외우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다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이 중에 뭐 하나만 문제됩니다. 주로 품질만 문제된다든지 원재료만 문제된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산지부터 시기까지를 나타내는 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보사방표,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보사방표, 표장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이 크게 세 가지겠구나라는 걸 보시게 됩니다. 상품의 산지 등을 첫 번째,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으로. 이렇게 된 상표는 뭐에 해당한다? 33조 1항 3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질 표시라고 딱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품, 원효, 용수, 평가, 생가사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외우셔도 실제로는 이걸 다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많이 사용되는 규정이고 언급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죠. 그 중에 보통 뭐 산지, 품질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문제됩니다. 원재료 이런 부분들. 효능 이런 걸. 그럼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질 표시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서술해서 표현한다, 적어서 표현한다 해서 기술적 표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질 표시, 기술적 표장. 상품의 어떤 성질만 그냥 단순하게 설명한 거다. 그걸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보사방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만으로 된 상표다. 이렇게 됩니다. 33조 1항 3호의 요건은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성질을 나타내는 것들은 등록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상표라는 거는 브랜드잖아요. 브랜드를 나타낼 때 항상 상품에 내가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상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꼭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표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법률이에요. 상표법을 하게 되는데 상표법상 등록이 돼야지만 강력한 권리가 발생하는데 성질 표시는 뭐가 된다고요? 자타 식별력이 없어서 3호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단순하게 나타내는 것들은 등록이 안 된다. 어떻게요? 보사방표만으로 된 상표. 그런 것들을 예시를 또 뒤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보사방표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보사방표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직감해야 된다. 자, 프리미어라는 거는 우리 프리미어 리그라고 하죠. 최고의 어떤 성질을 나타냅니다. 아주 뭐 뛰어난 이런 것들인데, 자, 이렇게 일종의 도안화를 했다고 하죠. 프리미어인지 아닌지 솔직히 이걸 보고서 직접 느껴지나요? 직감이 돼야 되지 않으면 보사방표가 아니게 됩니다. 자, 여기 재즈입니다. 이게 이제 음반에 관련된 상표였어요.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2차 시험에 2016년도인가 그때 나왔었는데,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 이게 재즈라고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제 재즈라고 제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이게 보여지지만 딱 보는 순간 이게 재즈라고 느껴져야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음반이면 상품이 음반일 때
재즈에 관련된 음반이구나. 아, 상품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표현한다. 라고 하면 이게 33조 1항 3호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재즈라고 직감이 안 되죠. 직감 여부입니다. 그 보사방편을 한마디로 직감이어야 되는데, 직감이 안 되게 이렇게 도안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사방표가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질 표시, 보사방표, 만으로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만족해야지 3호에 해당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다면 33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고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보사방표 지금부터 두 번째 설명드리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감이라는 거.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죠. 우리가 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으로. 그럼 만으로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잘 보십시오. 이게 이쪽이 상품입니다. 이쪽이 상표인데 구두에 키높이라고 상표를 쓰면 우린 예전엔 당연히 이렇게 상표라고 쓰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자, 이런 거는 이제 등록이 안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아구찜은 그냥 아구찜이라는 상품을 그냥 보통 명칭이고요. 마산 이런 지역이죠. 산지. 그 다음에 갈비인데 이거 이동, 이것도 산지.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 지역 명칭일 뿐이니까 우리가 성질 표시를 보사방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만으로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만으로라는 거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결합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결합해서 크게 특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만으로가 깨지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알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키높이 구두인데 이렇게 독특한 로고를 결합했고요. 시애틀의 베스트도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마산 아구찜은 원래 등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독특하게 형상화한 아구를 형성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 로고를 결합했든지, 이동갈비인데 이것도 형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한 로고라든지 독특한 형상이 되는데, 이게 상표법적으로는 독특하게 보게 되면 이건 만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무언가가 결합을 했고 독특한 형태로서 특이하게 보여지니까 이 경우엔 만으로라는 요건이 깨집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다 33조 1항 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으로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품원효 용수형가 생가사시 이렇게 외우신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산지일 수도 있고요. 효능일 수 있습니다. 자, 페인트 판매 대행업, 노 파이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았지만 불이 안 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사관대 대구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산지겠죠. 산지. 자, 이거는 효능. 그다음에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인데 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콘크리트의 약자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들. 요게 이제 이것도 판례이고요.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올 때가 좀 됐는, 좀 2008년도 판례인데 칼라콘이죠. 근데 칼라가 있는 콘크리트, 어떤 효능, 색상,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형상,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그 다음에 뭔가 독특하게 로고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 여기도 뭔가 로고가 있는데 이건 너무 약하게 본 겁니다. 이것도 다 판례인데, 자, 독특하게 아까 독특한 도형이나 이런 게 결합된 게 아니라면 이거 역시 어떻게 돼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표시했고 만으로에 해당하니까 얘네들은 상품원효 용수형가 행가사시에 해당하는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그렇죠? 가공 방법, 사용 방법, 시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광어 9,900 하면 9,900 같은 것들은 가격으로 볼 수 있겠죠. 9,900원짜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질 표시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광어가 9,900원. 독특한 로고나 도형이 결합되지 않았다면 만으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돼요? 33조 1항 3호의 성질 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연습할 수 있게 나중에 기본 강의 때 윤별 상표법 교재를 받으시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독특한 것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33조 1항 3호 이렇게 말씀드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2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감사드리고,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3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